안녕하세요. 선희 언니예요. 네. 아, 제가 승은 리더님 이하로 뷰티 대표로 해서 지금 뷰티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티스트를 알고는 있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둥글스름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티스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품 화장품을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명품 화장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화장품은 보면 명품은 스토리가 다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짝퉁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상승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면 첫 번째는 저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세 번째는 이 제품의 원료, 재료에 대해서 가치 상승을 어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티스트의 역사를 보면 1958년도에 이제 칼렌보그 박사님이 와이프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뉴트라일 농장에서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는 다 알고 계시죠? 재료로. 근데 꽃이 우리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꽃즙을 와이프에게 발라주고 싶은 거죠. 선물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칼렌보그 박사님이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자기 와이프에게 선물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려고 만든 거랑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만든 거랑은 시작이 다른 거죠. 정말 사랑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가치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과학기술에는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 세계의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이렇게 센터처럼 가지고 있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될까요? 딱 세 군데라고 해요. 네, 놀랍죠? 네, 한 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메이고, 한 곳은 샤넬이고, 한 곳은 확실하게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데, 한 곳이 더 있다고는 해요. 이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하이트닝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하얘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어느 나라가 강할까요? 동양인이 제일 강하겠죠. 우리처럼 아시아인이 제일 강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동양인을 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AP에 가면 피부 측정하는 야누스 측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야누스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바로 다 본사에 가서 이 데이터를 보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맞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샤넬은
동양인이 타겟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를 연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할까 연구원들이 봤더니 일반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시다바리 말고 박사급으로 보면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 많아야 5명이라고 해요. 5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뉴트럴라이트 같은 우리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의 박사급의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리는 몇 명일까요? 네, 놀릴 거예요. 8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양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장품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 피부에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기계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초점 현미경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이 현미경이 의료기기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피층 이하까지 다 볼 수 있는 기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화장품이 좋다, 진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공초점 현미경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현미경 중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전 세계에 딱 2군데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봤더니 한 곳은 나사 우주항공이고 그리고 한 곳은 존스 호키스 대학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메이가 나사 우주항공에 가서 이 기계를 산 거죠. 그래서 사면서 아메 회사하고 이 존스 호키스 대학 2군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메이가 이 기계로 진피층까지 영양이 들어가는 거를 특허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메이의 특허 기술, 리포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남다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은 재료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재료가 다 식물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식물이 사람한테 다 좋은 거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바르면 들어가냐는 거지.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기름이고 식물은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보시면 기름과 물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화장품은 과학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리는 이 리포존 기술로 안에까지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들으면서 그냥은 이렇게 대충을 알고 있었지만 이 들으면 또 자부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티스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싸다, 사다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다, 사다의 구분은 딱 2가지 분류로 보시면 된대요. 먼저 첫 번째는 기능에 의한 분류, 그리고 정말 이 기능에 의해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다 비싸다는 그 사람의 기존에서 왔던 제품에 따라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로션이 5만 원이면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자기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능에 의한 제품이 좋고 안 좋고 사다 비싸다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의 선택하는데 엄청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고 산삼이 있다. 산삼이 50만 원이다 하면
비싸나요? 사나요? 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수사물 50만 원이라고 하면 어때요? 어, 완전 비싸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화장품의 유통이 있잖아요. 그럼 유통을 보시면 이것도 비교해 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만약에 내가 소비자일 때 10,000원의 화장품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 오는 과정 유통을 보시면 광고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90% 이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가 10,000원의 제품을 사면 90% 이상이면 광고비가 9,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료가 얼마예요?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료는 제품의 질과 상관이 있죠. 근데 그 9,000원은 제품의 질과 전혀 상관없는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지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비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일반 유통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아메이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 아메이는 10,000원짜리 제품이 내가 구입을 하게 되면 ABO 같은 경우에는 30% DC를 해주죠. 그러면 7,000원에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의 유통은 딱 정해져 있어요. 35%. 그렇기 때문에 3,500원이 광고비로 나가고 그 나머지 돈 원료로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원료비가 3,500원이에요. 근데 이 3,500원에 질과 상관이 있죠. 가면 일반 유통의 1,000원이랑 3,500원에 이 질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원료의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사게 사는 거죠. 맞죠? 만약에 이렇게 아메이가 이렇게 지금 유통을 말고 백화점에 판매를 하면 일반 유통을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500원의 원료로 유통 90%를 붙이면 35,000원이라는 광고비가 붙거든요. 그러면 35,000원의 광고비가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소비자인 내가 5배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수분 스킨이 우리가 29,000원이잖아요. 29,000원을 5배로 하면 거의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메의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15만 원 정도의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엄청난 가격이죠. 그만큼 이렇게 따지면 아티스트의 제품이 비싸다 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의 질을 기능을 한다면 피부에 도움이 되게 사용을 한다면은 아티스트리가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참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로는 이 제품의 원료 재료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아티스트가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스 라인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유스 라인의 재료는 뭐냐면 라이프 시르트라는 허브하고 바오바 나무가 주 원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스 라인이 만들어졌냐 하면 와인이 하루에 한 잔 정도 여자에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 안에 있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 성분이 여자에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아메에서 이 성분으로 화장품을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 근데 연구를 해왔지만 이게 피부에 들어갔을 때 안정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메가 그 오랜 연구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거를,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연구를 싹 다 얻고, 그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찾아낸 게 지중해에 사는 이렇게 라이프 시러트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와인의 그 성분보다 더 피부에게 더 좋고, 그리고 안정화까지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 원료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루스 라인에 이 원료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바나무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엉덩이 같이 생겨서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나무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0년 이상이 사는 나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벌레가 먹지 않는데요. 항산화가 엄청 강한 거죠. 벌레가 먹더라도 재생이 엄청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바나무하고 라이프 시르트라는 성분 유술 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재료에 과학 기술까지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이트닝 라인을 보시면 우리 얼굴이 하얘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하얘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우리 하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얼굴 색깔을 돌려줘요. 그리고 그래서 하얗게 보이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하얀 것보다 더 고급진 게 뭔지 아세요? 네, 강 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강이 쫙 나는 게 정말 고급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주 제로는 스탈릴리라는 하얀 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래 사막에서 자라는 꽃인데 이게 밤에 사막에 그 꽃이 봤을 때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스탈릴리 꽃은 그 밤에 그 달빛에 비춰졌을 때 완전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이 쫙 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촬영할 때 조명판을 엄청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명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빛을 받아서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이트니 라인이 조명판을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간상학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마 쪽에부터 해가지고 빛이 나면 간상학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빛이 나니까 돈도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는 또 사업하는 사람에서는 빛이 나면 날수록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울트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레드 캐비어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어 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태반은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 좋은 원료로 과학 기술까지 우리 피부에 딱 맞게끔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브라인은 또 보면, 수브라인은 노르웨이 피오르 워터하고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피안 코스탈 플랜트, 이거는 수분기를 열어주는 원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와이안 아사이라는 수분이 들어와서 그거를 장벽을 잠그는 수분력을 높여주는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이 우리 수분 라인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무슨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여기 수분 라인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칠스킨이 우리가 세번 스킨 얘기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세번 스킨 하실 때 수분 라인 한 5번, 그리고 유수 라인 2번
이렇게 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랑잎 보시면 가랑잎 수분이 빠지면 무슨 색깔이 돼요? 갈색이 되죠. 근데 다시 수분을 물이 들어오면 초록색 잎으로 또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얼굴에 수분이 없으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된다? 갈색으로 변한다. 안 예뻐 보인다. 그만큼 수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에 이렇게 물이 촉촉하게 수분이 꽉 차 있으면 되게 환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수분력을 계속 지키고 싶다면 크림을 듬뿍 바르시면 돼요. 수분 크림. 가격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수분 크림을 일주일에 한 통씩 사용하시면 엄청난 피부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 정도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늙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원료에 여기다가 엄청난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티스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스토리로 들어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원료에, 이런 과학기술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산다 하면 이거에 5배 이상의 제품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들으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운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 박사로 돌아온 나 박사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짤막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우유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우유 많이 드시나요? 우유 그런데 왜 드세요? 아이들도 많이 주시죠? 저는 엄마가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한테도 권하고 많이 마셔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유 100ml당 칼슘 100mg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왜 우유 되게 못 먹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유 안에 칼슘 외에 인이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은 나쁜 것인가요? 네. 미네랄에는 산성 미네랄하고 알카리 미네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산성 미네랄에는 인하고 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카리 미네랄에는 칼슘이랑 마그네슘 성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산성 미네랄이라 하면 왠지 먹으면은 우리 몸이 산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유 안에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좋으려고 먹는 우유가 칼슘도 먹게 되지만 나쁜 미네랄인 인 성분도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인은 왜 들어있는 것일까요? 네, 예전에는 풀을 먹인 소에서 짠 우유였기 때문에 우유에 인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알칼리성 식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가 어떻습니까? 이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사료만 먹죠. 근데 그 사료가 어떤 사료냐면 옥수수 사료입니다. 이 옥수수 사료도 일반 정상적으로 자란 옥수수가 아닌 GMO라고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된
옥수수 사료를 쓰기 때문에 이 옥수수 사료 안에 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에서 짠 우유는 인 성분이 많게 되죠. 이 우유는 비싼 거나 싼 거나 다 똑같이 인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는데, 그러죠? 예.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유 소비국이 1위인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1위가 핀란드, 2위가 스웨덴, 3위가 미국, 4위가 영국, 5위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 순위도 이 우유 소비국의 순위랑 똑같다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꼭 이걸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관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유를 많이 먹는데 왜 골다공증이 걸릴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인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항상성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성은 우리가 늘 유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체온이랑 혈액이 그렇거든요. 체온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36.5도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한 37도가 돼도 정상이죠. 그리고 일반 기초 체온이 조금 높은 사람들도 원래 있거든요. 36.7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4도까지는 정상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개인차가 조금 있지만 혈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은 pH 7.4가 죽은 사람 외에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나이를 불문하고 pH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혈액은 pH 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부족하면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와서 이 pH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빼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아니에요. 예, 뼈를 구성하는 거는 칼슘 27.5%, 인이 27.5%, 콜라겐이 42%, 그리고 소량 미네랄이라 해서 3%를 또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칼슘으로만 뼈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 저는 이거를 비율을 보고 딱 느낀 생각이, 아, 단백질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단백질이랑 비타민 C가 만났을 때 콜라겐 형성하니까, 그죠? 그래서 뼈는 단백질이랑 칼슘이랑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 물론 인성분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유 외에도 산성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나요? 네, 저는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산성 음식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70%를 차지한다는 물입니다. 네, 물도 우리 피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또 물이죠. 그래서 물도 알칼리 수를 먹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네,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다 걸러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증류수물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스프링 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은 풍부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걸러주는, 그래서 미네랄 풍부한 알칼리수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리고 물은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미네랄은 끓이더라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의 분자 구조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육각수가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으려고 마신 물인데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물이 먹으나 마나 한 거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구하고 인체는 굉장히 닮은 것들이 많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지구에 있다 하면 인체에는 5장 6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70%가 바닷물이라고 하면 물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pH가 7.4인데 혈액의 pH도 7.4. 그리고 지구는 365일을 가지고 있죠.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북쪽으로 갈수록 춥죠.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우리 인체도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시원해야 하고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따뜻한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지구하고 인체하고 굉장히 닮은 게 많죠. 네,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을 이용해서 얼린 얼음입니다. 네. 얼음도 중류수 얼음은요 어떠냐 하면 얼렸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맑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네랄이 없어서 그렇게 맑고 예쁘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네랄이 가득한 물로 이제 만든 얼음 같은 경우는 탁도가 좀 있는 것 같이 불투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탁 어는 게 아니라 얘가 서서히 어는 동안 무거운 미네랄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조금 탁도가 있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음도 굉장히 투명하고 예쁘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네. 걔가 별명이 뼈 도둑이랍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이따가 제가 또 데모 보여드릴 텐데 산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커피를 먹었을 때 완전 뼈에 있는 칼슘을 많이 빼간다는 거죠. 그리고 탄산음료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주시죠. 네. 이것도 CO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나 사이다에 밤에 이빨 같은 거 한 개, 이빨을 빼서 담가 놓으면 밤새도록 그 이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거 이빨을 누가 어디 버렸나요? 그게 아니라 콜라하고 사이다가 다 녹여버린 거죠. 네, 뼈를 녹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 레드블루나 핫식스,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거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 봤거든요. 네, 얘도 산성이랍니다. 근데 레드블루나 핫식스 같은 경우는 설탕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네. 유로 모니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드블루나 핫식스는 에너지 음료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설탕 때문에. 네.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메이에서 나온 XS 에너지 드링크 있죠. 네, 그거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 모니터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준 에너지 음료가 XS 음료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설탕은 또 왜 나쁠까요? 네. 설탕은 비타민 B12를 소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데, 비타민 B12가 설탕으로 인해서 이제 소멸되니까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설탕 먹는 양 좀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설탕은 탄수화물 다음으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안 줘야 되겠어요. 단 음식들. 그러면 액상과당은 괜찮은가요? 액상과당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네. 유전자가 변이된 옥수수로 만든 당이 액상과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보다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시럽 있죠. 꾹꾹 눌러서 먹는 거. 네, 그게 다 액상과당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탕 수수밭을 많이 없애고 옥수수 밭을 많이 늘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옥수수 사료를 쓰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옥수수 사료를 이렇게 생산하려고 많이 늘리면서 설탕 가격까지 폭등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사료도 또
또 다 GMO로 하게 되니까 여기 옆에 GMO 사진 뜨죠. 되게 무섭습니다. 네. 옥수수, GMO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일반 동물들도 먹지 않아요. 똑같이 써도. 그리고 닭다리 좋아하시죠? 네, 저도 닭다리만 된 치킨들을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요.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닭다리를 선호하는 그것 때문에 유전자 변이된 닭이 한쪽에 닭다리가 3개씩 달린, 그래서 한 마리에 다리가 6개가 있는 닭을 유전자 변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찝찝하죠. 네. 산성 음식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된 음식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우리 몸은 pH 7.4를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몸에 좋은 거죠. 그렇다면 칼슘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무조건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칼슘을 섭취해야 될까요? 네. 육지에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GMO 사료를 먹인 가축들에서 나온 소나 소뼈에서 이제 추출한 칼슘들이 많기 때문에 산성이 거의 나오거든요. 칼슘을 고를 때는 육지에 있는 거를 고르시면 안 돼요. 육지에서 나온 재료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바다에서 난 재료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 유틸라이트에서 나온 칼맥디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칼슘 많이 드시나요? 네. 칼슘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700에서 800mg을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유아는 500에서 600mg, 그리고 수유부나 청소년들은 1000 이상씩 먹어주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칼맥디 두 알에 칼슘의 함량이 250mg이고 마그네슘이 그 절반인 125mg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2대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칼맥디를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드신다고 했을 때 하루에 500mg 정도의 칼슘을 드시는 거죠.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더블엑스라는 종합영양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있잖아요. 더블엑스 동그란 그 미네랄 있죠. 거기에는 칼슘이 35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알에.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2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0mg을 더 먹는 거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도 산성물 먹고 커피도 산성 커피 마시고 그리고 얼음도 산성 얼음 먹고 하기 때문에 그 양을 그렇게 드시면 충분히 우리는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어서 데모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요 다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많이 먹는 콜라, 이거는 뼈 도둑, 커피, 우리가 좋아하는 우유, 그리고 이스프링 얼음, 그리고 얘는 일반 시중에 파는 깨끗한 얼음, 그리고 수돗물, 세제입니다. 네, 제가 세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제는 때를 빼기 때문에 네, 세제는 모든 때를 빼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제는 다 알칼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강 알칼리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BTV 용액이라 해서 한번 뿌려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완전 빠르게 변하죠. 강알칼리인 게 맞죠? 그러면 수돗물은 무슨 색깔일까요? 수돗물은 보시다시피 네, 중성입니다. 네,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죠. 네, 초록색이니까 중성 정도 되죠. 네, 얼음은 모든 거를 걸러줬다는 깨끗한 얼음입니다. 어떻죠? 얼음이 녹으니까
약산성으로 나오죠. 물은 이스프린. 근데 노랗게 나오죠. 네. 왜 그럴까요? 얼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음은 바로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은 천천히 무거워서 먼저 가라앉게 되면 얘가 녹으면 점점점 푸르스름한 알카리로 나오겠죠. 네,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유는 아까 산성이라고 그랬죠. 우유도 한번 볼까요? 색깔이 노랗게 나오죠. 자, 커피는 한번 볼까요? 커피도 뼈도둑 노랗게 나오죠.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는 어떨까요? 빨갛게 나오죠. 네, 빨간색은 이렇게 강산이죠, 산. 네, 콜라 아주 위험합니다. 강산.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거. 네, 그동안 얼음이 녹았는데요. 색깔이 어떻게 되었죠? 네, 초록색이 되었죠? 어느 물을 드시겠습니까? 알카리 물을 드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알카리로 다시 제가 아까 칼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맥디, 이거를 2알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랗게 산성화된 몸을 다시 이렇게 알카리 몸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먹어야 돼. 네, 얼음물이라서 빨리 안 녹아서 점점 파래지죠? 네, 몸이 환원되었습니다. 네. 네, 빨리 안 녹아서 제가 정말 조금만 썼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몸이 진짜 빨리 환원이 되는데 네, 조금만 기다려 줄 것을. 네, 많이 드시나요? 네, 단백질 저는 이거 스틱인데 통으로 된 것도 있죠. 네,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 단백질 하는 기능에 보면 4번에 체액, 산, 염기의 균형 유지의 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pH는 7.4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아까 산성으로 변한 증류수로 만든 물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환원시켜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얘는 바로 몸이 이렇게 산 염기를 유지시키는 걸로 알카리로 변했죠. 네, 단백질 많이 드세요.